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줄 성명을 내놨는데요. 정말 딱 딸랑 이렇게 한 줄 딱 써놨습니다. 2 down, 8 to go. 2명은 쓰러졌고 이제 8명 남았다. 2명은 쓰러졌고 8명 남았다. 두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아담 킨징거 하원 의원이다. 첫 번째는 앤서니 곤잘레스라고 오하이오주의 하원 의원이었죠. 곤잘레스가 내년부터 나는 불출마합니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아담 킨징거도 오늘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트위터에다가 동영상으로 한 5분 가까운 정도의 영상을 올려놓고 본인이 왜 이제 더 출마하지 않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아담 킨징거 같은 경우에 저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그만두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과정 중에 지금은 너무 양극화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 자체가,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너무나 양극화되어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공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어떠한 것도 지금 할 수가 없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그만두려고 한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할 말이 있죠. 얘라 이놈아 라고 이제 할 말이 있죠. 정신 좀 똑바로 차리지. 명색이 베테랑 출신인데 어떻게 본인이 줄을 잘못 선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본인이 줄을 잘못 선, 물론 본인은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탄핵을 할 때 공화당에서 탄핵에 찬성했던 10명의 하원 의원들 중에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10명 중에서 2명이 나갔고 이제 8명 남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킨징거 같은 경우에는 리스 체이니 하원 의원하고 둘이 같이 어떤 짓을 했느냐, 1월 6일 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월 6일 특별위원회, 원래는 공화당 쪽에서 5명의 위원을 추천을 했는데 낸시 펠로시가 야, 그 중에서 2명은 빼자. 이 사람들은 안 돼. 너무 친 트럼프야. 안 돼. 하고 빼고 나머지 2명을 체이니하고 이 킨징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쪽에서는 아니 5명 다 받으려면 받고 아니면 아예 안 돼. 그래서 5명을 다 빼버리죠. 그런데 리스 체이니하고 이 아담 킨징거는 펠로시가 불러준다니 우리는 기꺼이 가겠다. 그리고 1월 6일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스 체이니는 거기 부위원장까지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지금 사리분별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을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본인이 지금 이야기하는 입장이 제대로 된 입장인지 아닌지 생각을 스스로가 지금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일단은 한 가지는 제대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제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 다른 활동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다른 활동은 어떤 걸 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이 정치판에서는 당분간은 좀 쉽지 않겠다. 물론 민주당 쪽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도 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킨징거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 킨징거가 있는 일리노이주에서 의석이 하나 줄어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본인의 그 선거구가 없어져 버릴 위기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어서 진작부터 어차피 없어질 거다라고 이제 예상했던 그런 인물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좀 안타깝고요. 저희가 아까 공화당 안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존중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 뉴스 브리핑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사실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전체적인 대의 명분이 있다면 그 대의 명분의 우산 아래 전체가 다 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보수의 큰 우산이 되어주고 있는 것이 현재 공화당이니까 그 공화당 안에서 다양한 스펙트럼들이 존재할 수 있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멜팅팟이니 아니면 샐러드 볼이니 이런 그 미국의 이념하고도 맞아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우리 이민자들이 이 미국에 먼저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 많은 다른 인종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꼭 이것은 필요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중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이런 그 분위기와 생각,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킨징거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공화당 안에서 포용해 줄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건 공화당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민주당이 너무 저쪽으로 가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이렇게까지 극과 극으로 가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왕창 극으로 옮겨가면서 지나친 싸움을 벌어지게 된 것은 민주당 쪽이 자꾸 급진 좌파 정책을 펼치려고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급진 좌파 정책을 펼치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돈을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급진 좌파들이 가만히 앉아가지고 좌파 정책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좌파 정책이라는 거를 펼쳐놓고 보니까 거기에서 돈의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쪽에 있는 멀쩡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합법적으로 번 돈을 뺏어다가 이쪽에다가 자꾸 넘겨주려고 하는 이런 이제 부조리가 생기면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정치인들이 이념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가지고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거나 문제시하지 않을 수 있는데 서로 다른 생각할 수 있는 거니까 그건 그 사람의 이념이니까 얘기해라. 들어줄게.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정책을 진행을 하면서 급진 좌파 정책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돈들을 움직이게 되고 돈을 막기도 하고 뺏어오기도 하고 뭐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지금까지 쭉 경제가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가를 되짚어 보면 좌파 정책이 내놓은 정책 가지고 경제가 되살아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내놓는 아이디어란 이야기만 가지고 실제로 이 시장에서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다라는 말이 나올 수 있는 길들이 나오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돈 좀 나눠준다라고 형편이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돈은 전부 다 결국은 밑빠진 독에 물 내려가듯이 그냥 싹 사라져버리고 결국에 그 돈이 어디로 가 있나 봤더니 보험회사 쪽으로 가 있지를 않나, 은행으로 들어가 있나, 대기업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지 않나, 결국에는 다 돈 많은 놈들한테 그 돈이 다 가버리는 거로 끝나버리다는 겁니다. 그럼 빈부격차는 여전히 어쩌면 빈부격차는 더 커지게 되고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결과만 가져오고 있다. 근데 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서든 부자 돈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 갖다 나눠주다 보면은 되지 않겠느냐. 부의 재분배라는 걸 하다 보면은 그러면 다 같이 잘 사는 사회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유치원생이 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아직까지도 떠두고 앉아있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들을. 그래서 저희가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쪽으로 너무 급하게 가버리니까 공화당 안에서도 이제 중심이 자꾸 이쪽으로 더 오른쪽으로 중심이 옮겨져 가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좌파들이 만들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서 정말 좋은 세상이 왔다 그러면 공화당이 더 힘을 잃겠죠. 더 힘을 잃고 좌파가 잘하면 야 정말 저렇게 하니까 세상이 좋아지는구나. 국민들이 다 인정해주고 다 잘한다 그러면은 공화당은 할 얘기가 없죠. 야 보수는 이제 끝났다. 어쩌지? 보수의 살 길을 다시 찾아야 돼. 막 대책회의하고 있겠죠.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까? 좌파한테 정권을 주었더니 좌파가 하는 행동들이 국민 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어버리고 세상을 더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빤히 보이게 더 이상하게 가져가고 있는 것을 그리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가지고 그들이 영구히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서 나머지 국민들은 전부 다 자기네 밑에다가 두려고 하는 이런 회개망측한 짓들을 서슴없이 지금 펼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으니 국민들이 이건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국민들이 좌파들한테는 맡길 수가 없구나. 자, 그럼 보수한테 다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컴백 투 보수 현상이 자꾸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국 전역에서 각 지역의 조그만한 카운티 공화당들에 출석하고 등록하는 공화당원 수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이야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버지니아주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도 그냥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하게 한 줄로 2 down, 8 to go 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처음에 곤잘레스 의원 그만둔다고 했을 때도 1 down, 9 to go 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제 하나씩 넘어져 가는 것이고요. 그들의 동조했던 이런 판단력이 흐려진 안타깝지만 판단력이 흐려진 이 라이노들 결국은 하나둘씩 스스로 깨닫거나 아니면은 자기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정계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저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컴백 투 보수 좋죠. 지금 컴백 투 보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등록이 공화당 쪽의 유권자 등록이 전국 각지에서 곳곳마다 다 더 늘어나고 있다. 민주당 쪽에 탈퇴하는 사람들 더 늘어나고 있다. 이건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현상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이 행정부도 꽉 쥐고 있고 백악관부터 해서 행정부 꽉 쥐고 있고 의회도 지금 다수당으로 꽉 쥐고 있는 상황에서 공화당이 정책을 펼칩니까? 뭐를 합니까? 공화당 의원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수가 없는 지금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공화당이 잘한다라고 얘기해서 오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하는 걸 보니까 야 얘네들이 계속 나라 맡겨서는 안 되겠구나. 지금 빨리 깨달은 분들이 지금 이제 오고 있는 중이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좀 늦게 깨닫는 분들까지도 다 이제 올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시간 싸움일 뿐이지 이것은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그걸 렛츠고 브랜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바이든한테 감사한다라는 분이 이제 나오고 계신데 뭐 그런 면에서는 저도 뭐 바이든한테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참나. 네, 바이든한테 고맙다는 얘기를 하는 날이 오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만은. 네, 하여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미국은 그나마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좀 미래가 밝은 편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지금 한국의 현실인데 한국의 현실은 정말 지금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완전히 어둠 속에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부 깨달음이 있는 분들이 있는 것은 뭐 알겠으나 하지만 이것이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것처럼 전 국민적인 전국적인 그런 그 무브먼트로 옮겨가지는 못한 상황이어서 이것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시위도 벌어지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 이런 이제 공화당 쪽으로 되돌아오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포착되고는 있는데 한국은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위가 벌어지는 모습도 저희가 지금 보기 힘들고 시위를 못하게 하니까 그렇죠. 시위를 못하게 하니까 그렇긴 한데 하여간 시위를 벌이는 모습도 지금 보기가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서 무슨 뭐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것들도 지금 저희가 잘 잡질 못하겠고 그런데 미국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지금 가짜뉴스 홍수 속에 지금 파묻혀져 있는 한국에서 나오는 언론사 중에 100개가 있다면 99개는 100개 중에 99개는 다 가짜뉴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진짜 뉴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언론사가 굉장히 드뭅니다. 뭐 근래에 들어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 파이낸스 투데이인가요? 파이낸스 투데이 정도가 좀 이야기를 제대로 보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전통적인 보수 언론이라고 얘기했던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정체를 좀 알기 어렵게 애매한 입장에서 지금 보도를 계속 하고 있고 좀 갑갑한 모습들을 좀 많이 봅니다. 근데 언론들이 그렇다 보니까 더 많은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해서 이것들이 운동으로 확산되지 못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해주셔야 될 일들이 많은 거죠. 특히 한국에 계신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심각하게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만 너무 신경 쓰실 문제가 아니고요.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부정선거 문제 이거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이거 정권 교체해가지고 대통령 갈아치운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거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요. 부정선거 문제를 바로 잡으면 세상이 바뀝니다. 대통령이 안 바뀌어도 세상 바뀝니다. 그것이 저희가 보고 있는 생각입니다. 뉴스앤포스트가 이 조그만 언론사가 무슨 떼부자여가지고 저희가 한국에다가 특파원 보내고 이거 아니죠. 네, 저희가 무슨 특파원을 보낼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슈일 거라고 저희가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통령 한 명 바꾼다고 대한민국 안 바뀝니다. 그런데 부정선거 문제를 분명하게 밝혀서 확실하게 해놓으시면 다시는 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면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안 바뀐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대한민국은 바뀔 것입니다. 이걸 하려면 국민들이 나서줘야 됩니다, 지금. 어제 많은 분들이 법정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생방송하면서 계속 했던 이야기들 중에 많은 공통적으로 나왔던 단어가 뭐였냐면 혁명이었습니다, 혁명. 혁명. 다들 그 얘기를 한마디씩 하시는 겁니다. 혁명이 이제는 정말 국민들이 나서야 될 때고 국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야 될 때인 것 같다. 이런 말들 한마디씩 하시는데 그게 혁명이라는 게 뭐 말만 한다고 일어나는 겁니까? 그게? 국민들이 나서줘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나서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민들이 모일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들이 지도자들이 준비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 지도자들이 혼자의 힘만으로는 그거 불가능합니다. 지금 혼자의 힘만으로 이걸 하시려고 해서는 곤란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랑 생각이 조금은 다르더라도 거대한 대의명분 하에 부정선거를 바로잡겠다. 다시는 부정선거가 한국당에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대의명분 하에 보수 세력들이 결집하는 모습을 저희는 사실 보고 싶은 겁니다. 그게 된다 그러면 정권교체 얘기할 필요도 없이 대한민국은 바뀐다. 그놈의 정권교체라는 이야기는 아주 개나 소나 다 입에 달고 나와가지고 문재인은 어차피 그만두는데 누가 되든 정권교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대통령 후보, 보수 쪽에서 대통령 후보 나오는 사람들이 다 입에다 그 단어를 물고 나옵니다. 정권교체, 정권교체. 쓸데없는 단어에다가 힘주려고 하지 말고 실질적인 일을 좀 해달라. 실질적인 일을.